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3가지 대화 비결입니다. 불통해서 또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3단계 소통 대화법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 내 갈등, 더군다나 부부간의 대화가 없다 그러면은 참 심각한 상황이죠. 매일 같은 공간에서 사는 부부지간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매우 중요한 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가 서로 간에 안 된다라고 하는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은 부부간의 대화,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소통의 비결을 터득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면, 또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되면은 이런 내용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더러 세대 간 전수, 자녀에게 전수가 될 뿐만이 아니고 자녀가 또다시 자녀에게 전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많은 현상들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통의 길로 갈 수 있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대화에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대화의 비결입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또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본능적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거래처들과 또 약속, 또 업무상, 개인적인 일 여러 가지로 밤늦게 들어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늦어도 12시 전에는 들어오세요 라고 했고, 저도 매번 그 약속을 철떡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지킨 적이 많았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늘상 반응했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이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12시 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저의 반응들이었죠.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 심리학의 대가이신 프로이드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능적 에너지의 충동을 유발하는 것이 원초화인데 그 원초화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들이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인 심리 검사의 형태로 만들었던 분이 지그문트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대가시죠. 이분이 분석 심리학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은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에서 찾아내는 방법으로 자극 단어에 대한 연상 검사를 했습니다.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자극 단어에 대한 연상 검사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대화가 아니고 자극에 의한 반응을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반응을 하지 말고 반영을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영은 무의식적 본능에서 나오는 반응을 억누르는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프로이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격 구조론의 이상적 목표를 향한 초자, 다시 얘기해서 내가 현실을 감안한 보다 이상적인 목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고 또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것이죠. 반영을 어떻게 하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영사기가 있습니다. 이 영사기처럼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듣고 그 이야기한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음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다시 돌려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얘기죠. 아까 제가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늦어도 12시까지는 들어온다고 해놓고 1시 넘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가 이해한 게 맞죠?
이 얘기에 보면은 제가 1시에 꼭 들어오겠다고, 12시에 꼭 들어오겠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영해 준 것이죠.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되돌려 줬을 때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듣기 때문에 차분해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나 또한 반응하지 않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본능에 반응하지 않고 차분해 줄 수 있는 한 타임 늦출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영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반응을 억제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하기를 우리는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울이죠. 거울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자는 거죠. 이렇게 반영하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제 입을 통해서 다시 듣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과 같이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 분위기를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나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했을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카운터 펀치가 날라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화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반영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을 그렇게 대한 엄마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에 있는 본능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건드려서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처는 결국 대를 이어서까지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를 남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남편을 통해서 보게 됐던 상처를 자식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고 전수해 줄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있는 향기나는 꽃들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고 소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소통의 길로 갔을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또한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통해서 본능에서 올라오는 것들로 대화가 더 이상 끌어가지 못하는 상황 말고 반영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첫 번째 대화 비결은 반영하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하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 다음 때까지 전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두 번째 대화의 비결, 인정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